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년층의 고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몸이 늘 무겁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성 염증과 혈액순환 저하가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만성 염증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생강을 드시면 노년층의 염증 부담을 확 줄이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 정말 놓치지 마세요.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질문 3가지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뭔가 찌뿌둥한 느낌이 계속 남아있나요? 밤새 충분히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개운함보다는 피로감이 더 크게 느껴지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둘째, 손발이 자주 차갑거나 저리고 계단을 오를 때 괜히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이나 허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는 않으신가요? 셋째,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나요?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 시간을 착각하는 등 건망증이 부쩍 심해졌다고 느끼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몸속 어딘가에 만성 염증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몸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과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또 주변에 만성 염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가까운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강민혁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노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이 왜 노년층의 염증 부담을 줄이는데 그렇게 탁월한지 그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정보 정말 여러분의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노년층에서 만성 염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마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손님처럼요. 하지만 이건 크나큰 오해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세포 재생 능력도 떨어지면서 염증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에 여기저기 균열이 가고 보수가 필요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만성 염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관절염, 당뇨,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치매나 우울증 같은 뇌 질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작은 불씨 같은 이만성 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끄는 것이 바로 노년층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생강은 어떻게 이 만성 염증을 잡는 걸까요? 생강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쇼가올 성분은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을 넘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의 생성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염증 반응까지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염증이라는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산소를 차단하고 이미 붙은 불꽃도 꺼뜨리는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생강을 가열하거나 말리면
이 쇼가올 성분이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사실. 생강이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잠자고 있던 염증 세포를 깨우는 게 아니라 염증의 씨앗 자체를 말려버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효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러한 쇼가올 성분의 강력한 항염 효과는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생강을 약용으로 사용해온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생강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음식이든 약이 되는 동시에 독이 될 수도 있듯이 생강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을 때는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미 열이 나는 몸에 더 많은 열을 더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경우에도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는 건 좋지 않아요. 생강이 매운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시거나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이 약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생강은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전문 의약품의 효능과는 다르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보조 식품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으며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체질에 생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이 유독 뜨겁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이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염증 완화에 최적화된 생강 섭취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증상에 맞춰 생강을 활용하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만성 관절염과 지긋지긋한 관절통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말린 생강차를 하루 23잔 마셔보세요. 생강을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에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쇼가올 성분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응축된 쇼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관절 부위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거예요. 따뜻한 생강차는 몸속을 데워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주변에 쌓여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마치 관절 주변에 쌓인 불순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것과 같아요. 매일 꾸준히 마시면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소화불량이나 식사 후 느껴지는 메스꺼움, 더부룩함이 자주 느껴진다면 생강즙을 식사 30분 전에 섭취해 보세요.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활성을 높여 음식물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전에 생강즙 한 작은 스푼은 마치 식도와 위장의 준비 운동을 시켜주는 것과 같아요. 음식물이 위장관을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고 영양분이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소화 불량으로 고통받던 분들에게 생강즙은 분명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늘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면 생강 꿀 절임이 최고예요.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가락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은 몸의 냉기를 몰아내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꿀의 풍부한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은 생강의 효능을 더욱 증폭시키고 몸의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줍니다.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따뜻함만이 아니라 개선된 혈액순환은 몸속 구석구석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여 세포 건강을 향상시키고 면역력까지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생강의 올바른 섭취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가열하는 거예요. 생강을 가열하면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 염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쇼가올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얇게 썰어 차로 끓여 마시거나 찜 요리, 볶음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차, 생강청, 생강가루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찜통에 얇게 썬 생강을 10분 정도 쪄서 식힌 후 냉장 보관했다가 매일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꾸준함이 바로 생강 효능의 핵심 열쇠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만난 72살 김옥자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과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시큰거렸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늘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불편함을 호소하셨으며 밤에는 소화가 안 되어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으셨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진통제를 처방받아 드셨지만 잠시뿐 통증은 계속 재발했고 진통제 복용으로 인해 속은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혈액순환도 좋지 않아 한여름에도 손발이 차가웠고 가끔은 손발 저림까지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조각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 식후에는 말린 생강차를 따뜻하게 우려 마시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셨죠. 또한 일주일에 2~3번은 등푸른 생선구이에 신선한 생강채를 듬뿍 곁들여 드셨습니다. 이렇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신 지 2주 후부터 할머니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속이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셨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함도 덜해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기뻐하며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석 달 후에는 놀랍게도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무릎 관절 통증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차가웠던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빛도 한결 밝아지셨죠. 김옥자 할머니는 마치 젊어진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례는 생강의 꾸준한 섭취가 노년층의 만성 염증 부담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얼마나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자, 이제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4가지 황금 조합을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로 생강을 드시면 염증 완화 효과가 2배, 3배를 넘어 그 이상으로 증폭될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황금 조합, 생강과 꿀입니다. 꿀은 장속 유익균의 최고 먹이예요. 꿀의 풍부한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생강의 강력한 항염 효과와 꿀의 유익균 증식 효과가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마치 최고의 공격수와 최고의 미드필더가 만나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것과 같죠.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신선한 생강 백지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썰어주세요. 유리병에 썰어놓은 생강을 담고 그 위에 천연 꿀 200g를 부어 생강이 꿀에 완전히 잠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생강 꿀 절임을 냉장고에 4일 정도 재워두면 생강이 매운맛은 줄어들고 꿀의 달콤함과 생강의 향이 어우러진 맛있는 건강차가 됩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 한 조각과 꿀 한 숟가락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세요.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소화가 편해지고 몸에 활력이 돌 겁니다. 주의할 점은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안 돼요.
꿀에 함유된 비타민, 효소 등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해서 파괴될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생강 꿀 절임은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만큼 심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며 기혈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손발 저림, 수족 냉증에 특히 좋은 특효약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해요. 생강차를 끓일 때 대추 서너 개를 같이 넣고 30분 정도 약한 불에 끓여서 드세요. 대추의 은은한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주어 맛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 자기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몸 전체가 이완되고 편안해져 숙면에도 큰 도움이 돼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는 곧 뇌로 가는 혈류량 증가로 이어져 뇌 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엔 이걸 매일 드시면 석 달 만에 차가웠던 손발이 확실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생강이 항산화 효과를 비약적으로 강화시켜요. 둘이 만나면 몸속 독소 제거 능력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마치 최고의 정화 필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죠.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마다 생강 한쪽, 레몬 반 개를 얇게 썰어 미지근한 물 200ml에 우려서 드세요. 이게 바로 천연 디톡스 워터예요. 장속 독소를 효과적으로 빼내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간 해독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 빈속에 너무 진하게 드시면 레몬의 산성 성분 때문에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상큼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하기 좋습니다. 네 번째 황금 조합,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이 많아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이기도 하죠. 그런데 생강은 이 좋은 기름이 몸에 더 잘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생선에 먹을 때 생강을 곁들이는 게 단순히 비린내 제거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양 흡수를 돕는 아주 과학적인 조합이었던 겁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등푸른 생선구이에 신선한 생강채를 듬뿍 곁들여 드세요. 노년층의 심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 이것만 한 조합이 없습니다. 실제로 생선과 생강을 함께 드신 분들은 혈중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세포 보호에도 기여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실천 원칙과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도 김옥자 할머니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칙,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생강 섭취량은 생것 기준으로 10지 정도가 적당해요. 얇게 썬 생강 56쪽 정도죠. 이 정도 양이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강의 유효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적정량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번, 저녁 식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침엔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저녁엔 밤사이 우리 몸의 재생과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적절한 양 조절이 생강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원칙, 지속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꾸준히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듯이
생강 역시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장속 미생물 균형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데만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쌓인 염증이 완전히 가라앉고 몸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 석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며 정성껏 가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생강도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생강을 섭취하는 것을 건강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그 변화를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 원칙, 신선도입니다. 생강은 가능하면 생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가루나 건생강도 좋지만 생생강에 함유된 진저롤이라는 핵심 성분이 가장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며 효능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생생강은 다른 가공 형태의 생강보다 유효 성분의 손실이 적고 활성 성분들이 더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는 겉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향이 진한 것을 고르세요.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것은 오래되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생강이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생강으로 최고의 효능을 경험하세요. 보관 시에는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거나 껍질을 벗겨 편으로 썰어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 체질에 맞게 조절하세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나 위장, 장에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가 있으신 분은 생강 섭취량을 적게 시작하거나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속이 쓰리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한 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을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며 생강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음식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년층의 염증 부담,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 활용법과 4가지 황금 조합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지 않아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생강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준 만큼 건강으로 보답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